네, 저는 오늘 이제 미국 정부 제도와 정치 중에 있어서 정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인데요. 굉장히 요즘에 한국 뉴스도 보면은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선 결과 예측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리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일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political party, 한국말로는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나는 정치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얘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당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 누구를 내보낼지 정하는 게 당의 역할입니다. 일례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신동욱 아저씨를 서초구에 내보내자라고 정한 겁니다. 네, 그런 게 당의 역할이고요. 이제 그 당에서 후보를 고르면은 전국적으로 일반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을 선출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자기 당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자기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금 모금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막 트럭들 있잖아요. 노래 나오고 그런 것들도 다 정당들의 선거 운동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국회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부 기관들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는 문제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법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목적은 이제 watchdogs라고 해서 감시자의 역할도 있는데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정당들도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와 생각을 가진 정당들이 있는데 한 정당이 힘을 다 가져버리면 그거는 북한과 같은 독재 정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정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에 바탕이 돼서 세워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해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iberal 대 conservative, 즉 진보와 보수, leftist, rightist 해서 좌파와 우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definition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진보는 좌파로 그리고 보수는 우파로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적 이념을 뭔가 뜻을 살펴보면은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민주주의 나라들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알아도 전 세계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수는 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시스템을 좋아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발전을 하더라도 매끄럽게 유지를 하면서 뭔가 급진적인 개혁은 지향하는 쪽을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의 특징은 개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라든지 동성결혼 합법화 그런 거를 반대하는 것이 보수고요. 반대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를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수의 생각은 이제 이런 사장님들, 기업인들께서 열심히 자유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때 나라에 부가 많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현 상황의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현재 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제안을 하고 제도를 내고 그리고 때로는 개혁과 혁명까지 이어갈 수도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아까 보수와는 반대로 개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개인의
그런 권리와 사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또 국가가 나서서 막 세금도 더 매긴다든지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당들의 역할과 그런 이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중에서 3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One Party System입니다. 정당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나라들이고요. 예시로는, 자, 누구죠? 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독재자이고요. 북한과 중국처럼 공산주의 나라들은 그냥 제도상 반드시 한 당만 존재할 수 있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two-party system 또는 양당제라고 불리는 그런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이 그렇게 party들 정당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 2개의 정당만 과반수를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조그만 정당들도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는 양당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파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멀티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자그마한 정당들이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이 합쳤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그러곤 합니다. 이거는 유럽의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발견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영국의 정당들의 로고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좀 주요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봤듯이 양당제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이제 이 밑에 코끼리와 당나귀가 보이시죠? 조금 이제 뉴스를 보셨다면 보실만한 로고인데요. 간단하게 이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이 당나귀가 된 이유는 사실 이게 당이 출범할 때 정식 마스코트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쟤는 당나귀고 쟤는 코끼리야 라고 생각하게 된 케이스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에 앤드류 잭슨이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좀 독불 장군 같은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당나귀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당나귀 같다라는 말을 잘 포장을 한 거죠. 이제 당나귀는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당이다 해서 당나귀를 자기의 이미지로 삼게 되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어떤 정치평론가가 공화당이 잘 일을 못한다. 그리고 변화에 너무 둔감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걸 빗대어서 구덩이에 빠져서 코끼리가 버둥거리는 그런 정치 카툰을 그립니다. 근데 공화당도 이제 잘 포장을 했어요. 코끼리는 굉장히 듬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들 잘 도와주고 무엇보다 튼튼한 동물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꺾이지 않는 의지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단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 로고입니다. 아까 정치적 이념과 연결해 보자면은 공화당은 conservative, 즉 보수 쪽이고요. 민주당은 liberal, 다시 말해 진보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쉽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party platform이라는 것인데요. 얘는 한국말로는 정당 강령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당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쭉 포인트별로 정리해 놓은 문서가 party platform입니다. 이거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당끼리 만나서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당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민자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례로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너무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벽을 세워야 된다라는 정책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이민자의 우호적인 정책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시민권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건강 서비스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정책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타입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생길 때부터 모든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헌법상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화당은 그 헌법상의 권리를 이제 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쪽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이제 너무 위험하다, 그 권리를 이제 우리가 잘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덕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화당은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입장, 민주당은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정당과 정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뭔가 미국의 대선 관련된 뉴스를 접하시거나 한국에도 그런 당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